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교육 과정에서 그 직업 소개 때문에 이제 저희 알려드리려고 이제 여기서 학생분을 뵀는데, 저는 첫 시간으로 이제 어류 전문가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치. 간단히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화면 공유. 일단 먼저 지금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그 구서동에 있는 청포수족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선생님 원래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뭐 번식도 재미있고 해서 그런 걸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환경미화라 그러죠. 반 교실 뒤쪽에 이제 뭐 물고기 관련된 뭐 유전 공부라든지 뭐 품종 같은 걸 올려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산대학교 쪽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경대에 있는 수산과학대학교에 그 당시는 이제 양식학과라고 물고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해양바이오 신소재학과였죠. 학교 다니면서도 또 그런 관련된 기회가 많았어요.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 기획안을 그 제출했을 때 붙게 되면은 지원금을 주는 장학재단에서 지원금을 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MFF라는 그 라인이라는 그 새우가 있어요. 그 CRS라고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뭐 재테크 같은 거 많이 하거나 이제 요거 업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새우를 들여와서 이제 번식을 시켜서 일본에 다시 팔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새우를 조금 하다가 지금 이제 청포수족관을 차린 지 이제 한 8년 좀 넘었고요. 지금 현재는 애니몰로 TV라고 혹시 보신 친구들이 있으려나요? 애니몰로 TV라고 보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고정 패널로 나와가지고 조금씩 정보 같은 거 알려드리고 키우는 거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직접 여기로 연락 주시면 친구들한테 도움 많이 줄게요. 기본적으로 생물들 생각하시면 어류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배워요. 수산 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물고기도 있지만 보시면 사진에 보면 뭐 새우도 있고 소라도 있고 조개도 있고 되게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이 생물들을 총체적으로 다 배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해양 생물이든 뭐 담수든 간에 이게 수산 생물이라고 통칭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정말 너무 많은 그 종류가 있고 거기에 맞게 아직까지 발견 안 된 또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은 첫 번째가 그거죠. 밥. 우리가 먹는 식량 자원에서 어류나 이런 수산 자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산 자원들을 키워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집을 통해서 그 식량이 보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걸로 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똑같이 이제 바다 쪽에 있거나 민물 쪽에 있거나 물고기나 이 어패류 같은 거를 양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방식 같은 거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새로 되는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는 광어가 엄청 비쌌었어요. 근데 지금 광어가 굉장히 저렴한 회가 되었죠. 그런 걸 보면은 그 광어의 생태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광어의 번식 같은 걸 연구하셔가지고 양식이 되면서 금액이 엄청 저렴하게 맛있는 광어회를 공급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식량 자원이 부족이 올 거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수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먹는 걸 제외하고도 그 생물들 안에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있어요. 제일 유명하고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오메가3예요. 등푸른 생선들이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인데 오메가3 같은 경우를 추출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의약품들에 필요한 제품들이 되게 많은 그 미량 원소들 그리고 좋은 성분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패류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데가 국립과학원이라고 아시려나 모르겠네. 그 송정 옆에 보시면 언덕 위에 기장에 보면 그 국립수산과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구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말 그대로 과학자죠.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시는 직업 직종들도 있고요. 그 안에도 가서 보시면은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 저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강사님으로서도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 보시면 가운데 부산과학 그 교육원에 적혀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가보신 분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으신가? 그, 그 연제구에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은 많은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수족관도 있어가지고 바다 물고기, 뭐 민물고기, 산호, 뭐 무척충 이런 것들에 대해 생태 같은 것도 알려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체험 학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또 직종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진 여기는 영도예요. 영도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인데요. 여기도 지금 친구들이 좋아하는 니모, 도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런 아이들의 사육 방법 그리고 생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직종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육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께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직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또 TV에 많이 나와서 또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수상질병관리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류 양식을 하다면 이제 키우기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도 밥 잘 먹고 잘 자고 해도 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런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사가 필요한 거죠. 어, 물고기가 아닌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있는데 수의사는 이제 물 밖에 있는 생물들이죠. 그래서 약간 들어가는 그 세균이나 기생충 종류가 좀 달라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속에 약을 타서 하는 경우나 아니면 사료에다 약을 버무려서 먹는 경고투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보통은 주사 같은 거 잘 못 놔요. 주사를 못 놔고 하기 때문에 관리 방법이 아예 다르죠. 그리고 물고기는 워낙 작은 애들은 3, 4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대량으로 질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방역 같은 걸 더 오히려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수산질병관리사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경대에 가시면은 한국 부산에 네 군데가 있어요. 수산과학대에 들어가시면은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도 딸 수 있게 고과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도 하지만 직접 이렇게 나가서 하시는 현장에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양식을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치고 하는 가두리 양식도 있고 노지에서 하는 양식도 있는데 그런 데 보시면은 많이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좁은 곳에 많은 생물을 키우다 보면 약해질 수 있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방역을 하기 위한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제 수산질병관리사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물고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옆에 접하고 내가 키운 물고기들이 건강하고 이런 모습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걸 되게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아쿠아리스트를 하는데 선생님도 그 대학교 다닐 때 아쿠아리스트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인턴 생활 한 3개월 정도 하고는 저랑은 조금 안 맞아서 나오긴 했지만 아쿠아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어요. 정년이 따로 없는 좋은 직종이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같이 내가 키우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거 말고도 아까 아쿠아리움에서 보면 관상하는 애들 있죠.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고기들 보셨죠? 그런 것처럼 관상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뭐냐 왼쪽은 새예요. 그래서 새 같은 경우도 반려조라 그러죠. 새를 키우는 시장도 굉장히 넓은데 이런 아이들을 부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화들 하는 분들을 이렇게 전문 브리더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생물을 키워서 좋은 걸 키워내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쉬운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정말 관심이 있고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무작위로 번식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판매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종을 개량할 수 있어요. 따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특이한 그 형태, 형질, 유전자 형질이라 그래요. 그런 걸 가진 애들끼리 교배를 해서 형질을 고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빨간색끼리 붙였는데 어느 날 분홍색이 나왔어요. 그럼 분홍색이 교잡을 하다 보면 이제 분홍색이라는 게 아예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가끔씩 나오는 분홍색이 아니고 항상 분홍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특이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 브리더도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뭐 캐쇼나 도구쇼 이런 데 보시면은 뭐 누구누구 브리더, 뭐 누구누구 브리더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무작위로 막 그 번식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 건강도 고려하면서 유전적인 결함도 없으면서 또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경우도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물고기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아이들이 많은 종류가 번식하는 방법이 달라요.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보면은 입속에서 새끼를 키우는 물고기로 나와 있죠. 이게 알을 낳아서 입에서 부화시켜서 데리고 다니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방법을 가진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키우고 싶고 뭔가 브리더가 되고 싶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직업입니다. 물고기만 있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산생물에는 요건 새우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그 창업했다고 했던 그 새우, 그 종류의 CRS라고 이런 종류도 사진상은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 사이즈는 1, 2c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괜찮은 개체들은 일본에서는 지금 아직도 한 마리에 한 몇백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몇백만 원짜리를 2마리를 사서 아이를 키웠는데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그러면 다 몇백 마리짜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두 마리 선별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 키워서 전문 브리더 될 수 있고요. 보통 새우 시장에도 지금 한국에서도 누구누구 라인 이래가지고 그 브리더를 칭해서 새우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금붕어인데요. 금붕어 난주라는 종류예요. 금붕어는 되게 저렴하고 키우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금붕어를 개량해서 지금 뭐 진짜 100여 종 넘는 신품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빨간색이어야 되는 게 분홍색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랑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진에 보시면은 금붕어 등지느러미가 없죠. 보면 이렇게 개량을 하는 거예요. 점점 개량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개량을 해서 또 다른 품종을 개발하면 또 판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화업이죠. 네, 부화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고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보셔야 돼요. 아무튼 물고기가 지금 총 3마리가 갔어요. 물고기를 볼 때 뭐 아시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요 그림처럼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비늘이 있고 아가미가 이렇게 있고 지느러미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데려간 고기들은 구피라는 종류예요. 이 구피는 그 얀태생이라 그래요. 아까 번식 방법이 다양하다 그랬죠. 이 아이들은 그 알을 낳는 게 아니고요.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어미가 암놈들이 이제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서 헤엄칠 때가 되면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낳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26도일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아기를 낳아요. 보통 30마리 이상은 낳거든요. 이제 봉지 내려두셔도 돼요. 대장 학생 괜찮아요. 얘들 같은 경우는 열대어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라서 그냥 실온에서 여각이나 히터 없어도 좀 잘 크는 편인데 겨울이 되면 히터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사진, 구피 사진 보시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요 등에 있는 요거는 등지느러미, 꼬리에 있는 거는 꼬리에 있으니까 꼬리 지느러미, 배 밑에 있는 거는 배 지느러미라고 해요. 물고기를 보실 때 병이 나거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어떤 명칭인지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눈이 있고 아가미는 아가미 뚜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요 개체는 순놈이에요. 가로로 막대기가 있죠, 배 밑에. 이게 그 물고기 중에서 이 구피가 가지고 있는 난태생 송사리과라 그래요. 요 과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순놈들의 생식기예요. 이게 이제 암놈한테 배지느러미에 닿으면은 이제 수정이 돼서 정자가 타고 올라가서 수정이 돼서 아기를 가지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물고기는 한번 살펴보셨죠? 보시면은 여기 잘 보면 배 밑에 가로로 뾰족한 지느러미가 있는 아이가 순놈이고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암놈이에요. 보면은 암놈 한 마리, 순놈 한 마리, 그리고 아기 한 마리 이렇게 3마리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키우기 위한 장비를 우리가 설치해 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가 요 아크릴 통이었어요. 보시면은 받아놨어요. 동일 학생도 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어요. 염소 성분이 있으면 물고기들의 아가미를 막고 점막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물고기가 호흡을 못하거나 외적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기 물을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수돗물을 쓴다면 하루 받아놨다 꼭 쓰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가져간 요 통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요 통에다가 일단 물을 받아 놓으시고요. 우리 바닥재 기억나세요? 물로 다양하게 드렸거든요.
바닥재는 기본적으로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세척하실 때 생물을 키우실 때 절대로 그 세제 같은 거나 이런 걸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찝찝하시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뜨거운 물 하셔가지고 쌈다 생각하듯이 씻어주시거나 아니면 굵은 소금으로 치대가지고 세균을 없앤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인공수초. 요거는 바닥재 넣고 이제 넣는 거고요. 일단 먼저 바닥재를 집에서 먼저 씻으셔야 돼요. 이따가 수업 끝나면은 바닥재를 먼저 씻어주세요. 물에다가 넣고 손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장갑을 끼시고 문질러가지고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씻어야 돼요. 대충 씻으면은 어항에 풀었을 때 물이 뿌옇게 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닥재를 꼭 깔고 싶지 않으시다면 안 까셔도 돼요. 바닥재는 선택사항이니까 나는 바닥재 없이 할래. 왜냐면 바닥재가 있으면은 바닥재 안에 배설물이나 뭐 벼루 찌꺼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경 쓰이시면 바닥재는 안 까셔도 돼요.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바닥재 넣기 전에는 무조건 맑은 물 나올 때까지 5번이든 7번이든 꼭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수조를 놓을 자리는 기본 햇볕이 들어오면 안 돼요. 햇볕이 들어오면은 물이 녹색으로 변해버려요. 녹조가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놓을 자리는 창가에서 조금 멀리. 그리고 이제 에어컨 옆에 있으면 수온이 너무 확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에어컨 쪽 말고 햇볕이 들지 않는 실내, 보통 친구들 방 안 책상 같은 곳이 좋아요. 바닥 이걸 먼저 수조를 먼저 안정적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재 씻어서 넣어주실 거예요. 바닥재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맑은 물 나올 때까지 5번에서 7번 정도 문질러 씻어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수조가 아크릴이기 때문에 바닥재를 여기 넣고 씻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뿌옇게 변해버려요. 아크릴은 돌보다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밖에서 씻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정수기 물이나 하루 받아놨던 물을 채워주시고요. 그다음 이 친구도 봉지가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그 받아놓은 수조 안에다가 담궈 놓으시는 거예요. 5분 정도? 5분 정도 띄워 놓으시면은 봉지 안에 있는 수온이랑 통 안에 있는 수온이 같아져요. 그럼 수온이 같아지면 고기들이 놀라지 않겠죠. 우리가 갑자기 그 냉동고에 있다가 밖에 딱 나오면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면 감기 걸리잖아요. 물고기도 똑같아요. 수온 차이가 나면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물갈이 하실 때는 꼭 수조 옆에 물을 받아 놓으셨다가 수온이 비슷해지면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은 1도 차이 나는 걸 얘들이 느끼기엔 보통 5도에서 7도까지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2, 3도 차이 나면 갑자기 10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항상 유의해 주세요. 요 넣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인공수초 받으셨죠? 요거를 가볍게 헹궈 주세요. 뭐 세게 문지르시면은 얘들 뽑히거든요. 가볍게 헹궈 주시고 요거를 가운데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으면 이 고기들을 봉지를 찢어서 이 물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요 물채로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넣으시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요거 받은 거 기억하세요? 요거 작은 거? 요게 뭐냐면 사료예요. 네. 요게 사료가 보통 3마리가 먹으면 거의 약 한 달 가까이 먹일 수 있는 양이에요. 이 작은 걸 한 달 먹는다고 싶겠지만 우리 사람 몸 이만한데 밥 요만큼 먹잖아요. 한 끼에. 물고기들 요만하니까 위장 해부해보면 쌀알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은 오히려 많이 주게 되면은 이런 환경에 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밥을 더 못 먹겠죠. 그럼 바닥에 밥이 막 떨어져요. 그럼 바닥에 사료가 부패하게 되면은 물이 부패하게 되니까 물고기도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뚜껑에다가 정말 소량만 털어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온 따라서 먹량이 달라지거든요. 일단 어떻게 주시냐면 처음에 거의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귀집하는 스푼? 귀파개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되는 느낌으로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줘보시고 2, 3분 안에 다 먹으면 그만큼씩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애들은 우리가 배고픈데 뭐 3일 좀 굶었다가 9그릇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애들도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2번씩 꼭 규칙적으로 소량씩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조금씩 먹어야지 고기들도 건강해지고요. 그럼 이제 사료는 언제부터 주시느냐 하면은 오늘부터 주시면 안 돼요. 사람이 환경이 바뀌고 물이 바뀌면은 물갈이라는 걸 하듯이 얘들도 환경이 바뀌고 물이 바뀌면은 사료 같은 거 먹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탈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사료는 오늘 설치를 하시면 내일부터 딱 하루 지나서부터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조 안에다 고기를 풀게 되면은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가 필요한데 이제 바닥재가 있으니까 바닥재를 한번 씻어줘야 돼요. 바닥재 씻는 거는 보통 한 3주에 한 번이라 보시면 되고요. 메모에서 3주에 한 번은 바닥재 씻어줘야 됩니다. 물갈이는 일주일에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물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반 정도는 바가지로 떠내세요. 맑은 물. 찌꺼기는 바닥에 있겠죠? 맑은 물을 떠내서 놓고 고기를 옮겨주세요. 고기를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재는 이렇게 통째로 부어가지고 세수대야 같은 데서 씻어가지고 맑은 물 나오면 다시 넣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받아놨던 수돗물을 채우든지 아니면 정수기물을 반을 채우고 기존의 물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들이 이제 새끼를 낳아요. 치어를 낳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한 30마리 정도 낳는다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살지는 못합니다. 원래 얘들은 커가면서 좀 많이 죽기 때문에 보통 죽게 되면 애기들이 그냥 자기들이 주워 먹어요. 왜냐하면 이 사료 자체가 우리가 냄새 맡아보면요. 엄청 비린내가 많이 나요. 물고기 사료는 물고기를 갈아서 만들거든요. 그 생태계를 보면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더 큰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치어를 낳았을 때 치어를 낳았을 때 먹히거나 아니면 도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낑공수초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태어나는 개체들이 숨어 지내다가 한 마리씩 늘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겨울이 됐을 때 만약에 아이들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 그렇다 싶으면은 히터 같은 걸 달아주시기 좋고 만약에 집이 많이 따뜻한 편이면은 따뜻하게 유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키우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